우리의 수익을 책임지는 박병주 이사님과 오늘장의 투자 전략 세워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 만나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영업이사님이 MBN 골드에서 이 현역 투자왕 모의 투자 대회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저희 포트 종목도 잘 가는 기업이 사실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뜻밖의 결과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이사님이 유망 기업 두 종목을 또 픽해 오셨잖아요. 저희 큰 기대를 안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만나보기에 앞서서 먼저 이슈부터 점검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저희 중국 관련해서 이제 프로적인 이슈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중국 정부가 어제 은행 지급 준비율을 50bp 인하하면서 시장에 190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고 밝혔죠. 우리 시장에는 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 궁금한데 좀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이사님. 네, 우리한테는 이제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이라고 봅니다. 중국 경기가 이제 좋아질 것 같으니까요.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국 인민은행이 어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급 준비율을 0.5% 인하를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단기 정책 금리를 0.1%를 인하를 할 거다. 그러면 지급 준비라는 게 뭐냐면 이제 중국의 시중 은행이 인민은행을 이제 대상으로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금액을 현금으로 시중은행 통장에다 넣어두고 나서 대출을 해주게 되는데 그 비율을 낮춘다는 거니까 그만큼 이제 시중에 대출할 수 있는 유동성 공급을 많이 해준다. 그런 여력이 있다. 그런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러면 따라서 그 실질적으로 풀리는 돈 금액을 약 193조 정도로 유동성이 이제 시중에 더 공급이 된다. 그렇다면 중국 경기가 요즘에 관세 전쟁 때문에 좀 힘들고 있는데 내수 경기를 부양한다. 이런 의미가 내수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데 막으려고 지금 중국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수출로 밀어내기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테무나 알리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밀어붙이기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중국도 좋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 디플레이션 유발해가지고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중국이 선행적으로 잘하고 있는 조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조치들이 결국은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 중국으로 수출을 우리나라가 또 가장 많이 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어떤 그 수출 경기나 여러 가지 간접적인 우리나라 경기 측면에는 긍정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 측면에서 이 이슈를 들고 나오게 됐습니다. 네, 중국 경제정책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저희 가볍게 한번 다뤄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는 미국장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서학개미 3위 픽 팔란티어 주가 폭락의 비명이라고 한마디를 가져와 주셨네요. 팔란티어가 이 서학개미 투자자분들 선호 종목의 탑3 안에 든 종목인데 어제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12% 급락을 했고 오늘 간밤에는 1%대 반등이 나왔지만 시간 외에선 또 다시 하락을 하고 있어요.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좀 우리 서학개미들이 정말 이거 빠져나오셔야 되는데 안타까워요. 제가 그런 측면에서 들고 오게 됐습니다. 우리 김규현 아나운서는 잘하시고 계세요. 제가 아는 들은 바로요. 자, 이 종목 그럼 팔란티어 주요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지금 이번에 1분기 매출액이 기대치를 상회했다고 나왔는데도 빠졌습니다. 맞아요. 전형적으로 주가가 고점을 치는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왜 그러냐? 거기다 이유를 갖다 붙이고 있죠. 재료 소멸 다 됐잖아. 그동안에 작년에는 이제 팔란티어가 실적이 나빠도 좋아질 거라고 올랐거든요. 그리고 실적이 또 좋아지고 정말 우리 말대로 됐네 해서 더 올랐어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좋아도 그래. 이제 재료가 소멸돼서 안 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전형적으로 주가 고점이 나오는 그런 신호가 됩니다. 근데 또 뭐라고 이익을 핑계대냐면 그래 실적은 좋지만 이익률 증가가 감소됐잖아.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거는 공매도를 누가 쳤겠죠. 공매도를 치면서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고요. 그리고 해외 시장도 이제는 매출액이 둔화됐잖아.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크라이나 거기에 철수를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가지고 안 좋은 것을 자꾸 버풀려서 말하면 주가를 빼는 것은 전형적인 주가가 고점 징후인데 근데 우리 서학개미들이 이 종목을 많이 갖고 계셔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마음을 조금 단단히 드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 종목을 들고
들고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만도 한 게 팔란티어가 올해 들어서만 64% 급증하고 1년 동안에는 무려 430%나 올랐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고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사님의 의견에도 또 동의를 하게 되는데 네. 어제 근데 이 실적이 나오고 나서 웨드부시 증권에서 실적 발표로 오히려 팔란티어에 대해서 확신을 얻었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20달러 가까이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네네. 팔란티어 지금 주가가 정말 꺾였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이렇게 급락했을 때도 추가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이사님. 그러니까 이제 저는 우리 증권사들의 보고서가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개인 투자가들을 위해서 그래 앞으로 더 오를 테니 사봐라 이런 느낌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자기들이 혹시 고점에 사가지고 물려서 빠져나올 수도 있는 그런 리포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건 완전 경쟁입니다. 피하가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 리포트를 저는 그대로 믿을 게 아니라 결국은 추세를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지금 뉴스 플로에서 흘러나오는 주가의 어떤 움직임을 보면은 고점을 쳐가지고 빠지는 그런 느낌이고 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미국 달러화가 지금 지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달러화가 가치가 떨어지면 팔란티어도 미국 속으로 미국 안에 있는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따라서 팔란티어도 따라서 주가가 빠지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나라 원화는 계속 강세를 보이니까 우리 주식시장은 웬만한 그런 약간 호재들 가지고 주가 올라가는 즉 미국과 한국은 서로 반대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서학개미 여러분들 박병준 매니저 믿고 한국 주식을 한번 해보십사라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팔란티어 기업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이제 환율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도 리스크가 크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럼 저희 미국장 종목을 알아봤으니까 국장 종목도 알아봐야겠죠. 저희가 담고 있는 기업도 요즘 잘 가고 있는 기업이 정말 많은데 적중률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어제 매수했었던 에르코스가 하루 만에 1차 목표가 22,000원 달성을 했고요. 2차 목표가 24,000원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얘기한 지 8시간 만에 무려 17% 급등을 했고요. 하루 만에 20.9%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에르코스가 장 초반에는 이제 매수가 타이밍을 줬다가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수익 내신 분들이 참 많을 것 같거든요. 지금 시점에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사님, 지금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자, 에르코스를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네. 제가 에르코스 들고 왔던 이 포인트는 요 모양입니다. 여기서 1차 상승할 때 굉장히 가파르게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각도를 크게 올라가는 것들은 자, 주가 거의 고점에서 반 정도 한 47% 빠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올라갈 때도 역시 여기 각도의 크기만큼 강하게 올라간다. 이런 주가의 특성을 이용한 건데 자, 특히 여기서 저점을 만들 때 상한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대선과 관련된 정책 이슈가 나왔을 때 이 종목은 또 대장으로 갈 수 있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읽어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제 장중에 또 급등을 했었죠. 급등을 해가지고 저희가 어제 이 종목을 장중에 26,000원 넣었었거든요. 네. 근데 1차 목표가를 달성하고 2차까지 24,000원까지 장중에 고점을 찍고 다시 밀렸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아직까지 이제 그 대선 정책 이슈가 살아있죠. 6월 초에 대선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부터는 앞으로 양당 모두 다 지금 치열하게 정책 대결로 아마 승부를 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선 정책 관련주들이 어제도 굉장히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앞으로 5월 말까지는 그 가장 좀 강력하면서 임팩트하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이쪽에 몰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종목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주시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박병주 매니저가 또 장중에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에서 여러 개 타이밍이 온다면 꼭 제가 장중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그러면 상승룸이 더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3차 목표가도 잡아볼까요? 네, 그래서 제가 3차 목표가는 여기 꼬리 고점이 거가 31,000원이에요. 31,000원까지 한번 더 잡아보고 또 거기 가서 또 4차 목표가도 또 제가 상황이 오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르코스 이미 잘 가고 있지만 또다시 튈 수 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고요. 3차 목표가는 31,0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장의 주력 상품 만나볼 시간입니다. 요즘 이사님 너무 종목 적중률이 좋다 보니까 또 큰 기대가 되는데요. 네. 첫 번째 주력 상품 이제 오늘 개장하면 어느 기업을 가장 집중해서 봐야 될까요?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한글과 컴퓨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종목이 상당히 좋아 보여서 다시 한번 들고 오게 됐는데, 그러면 이 종목이 먼저 가장 중요한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는 실적 포인트입니다. 바로 준비해 주셨네요. 자, 보면은 이제 영업이익을 한번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 404억이 나왔어요. 그리고 순이익이 140억이었습니다. 요거는 예상치였고, 여기다 6억을 더 보태가지고 140억이 순이익이 확정적으로 결정이 됐고요. 자, 그래서 올해 특히 영업이익은 역시 이제 작년보다도 증가한 폭이 되겠죠. 자, 근데 순이익이 괄목할 만하게 크게 증가하는 140억에서 약 한 475억 정도로 크게 증가하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아직은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 저는 판단해서 들고 왔는데, 자, 그러면 이 종목이 또 구체적인 또 다음 투자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회사는 지금 한컴 오피스 다 아실 거예요. 다 쓰시고 계시니까. 소프트웨어 이쪽에 부분이 자기 매출액의 현재는 거의 56%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 서비스도 지금 우리가 서비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요것이 약간 우리 이제 정책주 이슈하고도 접목이 되는 건데, LLM이죠. 거대 언어 모델이죠. 그 접목한 한컴 어시스턴트, 한컴 도큐먼트, QA 이거를 개발하고 있는데, 올해 아마 그 하반기쯤에 나오는 AI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 이사님이 또다시 가져와 줬습니다. 지금 매수할 타이밍 돌아왔다라는 진단이었고요. 이사님, 그러면 차트 통해서 가격 전략도 한번 자세하게 살펴봐 주세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그 차트를 통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한번 강하게 오르고 나서 61선에서 계속 공방이 치열하고 있죠. 요러고 나서 올라갈 때는 이제 굉장히 세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매수가 범위는 22,300원에서 22,400원, 1차 목표가는 24,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5% 이권이 26,000원, 손절가는 15,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 1차 목표가는 24,000원이고요. 달성했을 시에 2차 목표가는 26,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5,000원으로 제시해 줬습니다. 이사님, 두 번째 기업도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주력 상품 공개해 주시죠. 자, 두 번째 종목은 바로 동원산업이 되겠습니다. 자, 동원산업을 왜 들고 왔을까요? 요거는 제가 앞으로 제2의 메리츠 금중지주를 노리는, 사놓으면 그냥 자기가 올라가는, 즉 따라서 직장인들, 우리 주부님들, 그리고 또 고등학생, 고수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 대학생들 네. 학위에 사놓으면 올라가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종목에 제가 갖고 온 투자 포인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회사 실적 보면은요, 매출액이 8조 9,442억이고요. 영업이익은 5,013억이 전망이 되는데, 시가총액이 1조 약 7천억입니다. 1조 6,990억이니까 반올림 올려서 해가지고 1조 7천억으로 생각하시면 계산하기 편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한 5조 정도는 돼야 되는데 1조 7천이니까 일단 싸다. 그런 붓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동원 산업은 우리 해외 나가가지고 참치를 잡아와서 냉동하고 유통하는 게 동원 산업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동원 F&B는 그거를 이제 가져온 거를 캔으로 만들고 또 동원 세무 같은 소비제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우리 분류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동원 산업이 동원 F&B하고 주식 교환을 해가지고 동원 F&B 주식이 상장 폐지돼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원 F&B의 주주들은 동원 산업 주식을 받아가는 해서 교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동원 F&B는 동원 산업에 100% 자회사로 쏙 들어가는 거죠. 자, 요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동원 산업이 동원 지금 F&B 지분을 74.38% 갖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내가 현재 지금 내가 이제 동원 F&B 주주입니다. 1,000주를 갖고 있어요. 동원 F&B 주식을 1,000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 동원 산업의 주식을 915주를 받아요. 그러면서
동원 F&B는 회사가 없어지는 거죠. 비상장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100% 자회사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원래 지분을 74.38% 갖고 있는 거죠. 원래 우리는 보통 그 LG나 이런 조금 우리 주주들한테 불리한 회사들은 요 두 개 있는 회사를 이제 하나를 두 개로 쪼개잖아요. 그러면 동원산업에 이제 있는 주주들이 굉장히 안 좋은 불이익을 받았죠. LG화학이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이 두 개를 합쳐버린 거예요. 합쳐버리니까 우리 이제 다음 상황을 표를 보겠습니다. 합쳐버리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가? 그거를 보시면 이제 이제 유통 주식수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원산업의 주식이 더 증가하니까. 원래 이 회사는 주식수가 적어가지고 좀 주가 올라가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유통 주식수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배당을 1년에 2번 준답니다. 굉장히 좋잖아요. 배당을 2번 주고 그다음에 배당 성향도 높입니다. 그러니까 주주 환원율을 높여가는 거죠. 약간 메리츠가 원래는 메리츠 화재, 그다음에 메리츠 증권, 메리츠 종금 이렇게 했는데 메리츠 금융 주주로 합했잖아요. 합히면서 주주 환원율을 50% 높이니까 주가가 거의 200% 올라갔거든요. 한 2년 정도 올라갔었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소액 주주 지분율도 증가를 한다. 요거는 뭐냐면 메리츠 금융 지주도 대주주 주식 권리하고 소액 주주 권리는 1대2로 등가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주를 위한 행동을 하거든요. 약간 이것도 주주를 위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할 수 있겠고 그리고 두 개 회사를 합하면서 불필요한 의사결정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변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능동적으로 그런 의사결정을 하겠다. 그런 부분들을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면서 이런 주식은 우리가 이제 장기 투자하는 전형적으로 저점 구간에 있다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동원산업 기업적인 면에서 아주 알기 쉽게 자세하게 이사님이 풀이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요거를 보시면은 이제 요렇게 월봉으로 보십시오. 월봉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일봉으로 보시면 자, 일봉에서는 아까 제가 월봉 보여드리고 일봉 보여드렸잖아요. 자, 일봉에서 여기를 뚫었잖아요. 자, 뚫었으니까 매물 소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고지를 향해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신에 동원산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렇게 성질 급한 사람한테는 결코 기회를 안 줄 겁니다. 그렇지만 느긋하게 대응하신 분들, 우리 주부님들, 그다음에 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연간 뭐 20% 먹으면 대박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직장인들을 정말 성실하게 근무하시는 우리 직장인 여러분들이나 그리고 또 주식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딱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자, 가격 전략 들어갈까요? 네. 가격 전략은요. 매수가 범위는 42,900원에서 43,000원 말씀드리겠고요. 자,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인 46,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인 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2,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력 상품은 야금야금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동원산업이었습니다. 오늘 장에서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사님, 저희가 포트에서 어제 급등한 기업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코나아이 그리고 쿠콩 같은 정책주는 물론이고 창투사, LB인베스트먼트도 어제 급등했잖아요. 그리고 증권주도 잘 가고 있고 네. 더 많은 저희가 담고 있는 기업들의 지금 전략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디로 가면 돼요? 네, 제가 아침 8시 무료 방송, MBN 골드 무료 방송 바로 지금 가서 하자마자 바로 하겠고요. 그리고 또 장중에 제가 지난번에 성신양에도 가격을 장중에 이제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밴드에서 가격을 바로 찍어드려가지고 76% 올랐었는데 역시 여러분들이 가격을 장중에 받고자 하는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 N 들어가셔가지고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밴드라고 검색하셔가지고 글자가 뜨시면 터치하시면 장중에 좋은 정보 받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